혹시 자주 이렇게 느끼시나요? 분명 하루 종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전히 매우 피곤합니다. 혹시 자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과거의 슬픈 일, 좋지 않았던 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불쾌한 감정,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 수입, 빚에 대한 걱정 등을 통제할 수 없이 되새기곤 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의욕에 넘쳐 무언가 큰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조금 하다가 지쳐 결국 대충 마무리하고는 다시 걱정하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시나요?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소모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정적인 감정과 정신적 소모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성은과 복덕이 있다면 이 무료 영상을 통해 남은 인생 동안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원망, 불안, 번뇌,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나요? 지금, 최근의 어느 한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비관, 걱정, 두려움, 원망, 우울, 자괴감, 부족함과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상태에 자주 빠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신적 소모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적 소모란 당신의 뇌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헛되이 활동하여 많은 심력, 체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소모가 장기간 지속되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자신을 정신적 소모 상태에 빠뜨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여정은 아직 길고 계속해서 당신을 정신적으로 소모시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소모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누군가나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적 소모의 깊은 근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귀한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만연하고 정신이 끊임없이 소모되는 주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르고 뇌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가 완전히 통제하도록 내버려두고 뇌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의심 없이, 저항 없이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신뢰합니다. 사실, 뇌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누구일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신성, 셴싱, 즉 알아차리는 의식이며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부오싱, 도가에서 언급하는 원신, 유엔신, 유가에서의 성심, 셩신, 왕양명이 언급한 양지, 량집입니다. 성현들의 목적은 당신이 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뇌는 단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의 장점은 기억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작동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원론적인 대립 편견을 만들어내고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람과 일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명예의 득실, 이해의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질투와 같은 나쁜 습관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뇌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것이 야기하는 속박, 한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타고나기를 뇌의 투영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느끼는 일에 몰두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나고 정신이 끊임없이 소모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균형 잡히고 평화롭고 흥미롭고 열정과 동기가 넘치는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잊을 정도로 무수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몰입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학습하고 발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현재에 몰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의 뇌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회전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정신적 소모와 정신적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고통과 괴로움에 빠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번민하든 모두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뇌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한 기관이 만들어내는 평가, 나쁜 습관 또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뇌를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꺼버리세요. 하지만 사소한 생각만 하는 머리를 진정한 당신 자신과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번뇌와 고통은 뇌가 분석하고 판단하여 생겨나고 당신이 그것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상처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낮은 상태에 빠졌을 때 다음 세 문장을 반복하세요. 첫 번째 문장, 뇌는 단지 하나의 기관일 뿐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신체의 한 부분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두 번째 문장, 세상은 콩콩 하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해 타산적인 평가, 부정적인 감정은 단지 뇌의 이원론적 대립 과정이 만들어낸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지 마세요. 세 번째 문장, 진정한 당신은 신성, 셴싱이며 의식의 본체입니다. 그것은 뇌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와 지혜이며 당신의 내면을 수용, 자비, 사랑, 평온, 환희,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 선승 6조 해능은 깨달음을 얻은 후 감탄했습니다. 어찌 자성지싱이 본래 구족 주주 한 줄 알았으리요. 그 의미는 자신의 의식 본체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만연하고 정신이 끊임없이 소모되는 두 번째 원인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3차원 세계에 거짓되고 실제하지 않는 형상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모든 사물, 사람, 사건이 공콩하고 거짓이며 무상우창하고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투영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여기지 마세요. 역할에 너무 깊이 빠지면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분명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왜 거짓이고 콩콩하며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물질 세계가 단지 내면에서 투영된 이미지라고 말하는 걸까요? 함께 분석해보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물리와 기하학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점은 직선의 그림자이고 선은 평면의 그림자이며 평면은 3차원 물체의 그림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3차원 물체는 어디에서 비춰진 그림자일까요? 답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비춰진 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당신이 깊이 잠들었을 때 현실 세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깨어 있을 때의 모든 번뇌, 고통, 불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 눈을 뜨면 세상은 다시 당신에 의해 비춰지고 정신적 소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정신적 소모를 완전히 없앨 능력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펜 한 자루, 당신은 펜으로 보지만 아이는 장난감으로 보고 개는 씹는 도구로 봅니다. 대유행병,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재생의 기회로 봅니다. 빵 한 덩어리, 빵이 되기 전에는 밀이었고
상하면 쓰레기가 되고 먹고 소화되면 단지 분뇨일 뿐입니다. 마음이 외부 형상에 집착하면 그것을 집착지치처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부모 때문에 번민하고, 연인 때문에 번민하고, 자녀 때문에 번민하고, 돈 때문에 번민하고, 일과 사업 때문에 번민합니다. 사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부모의 상, 액상, 연인의 상, 자녀의 상, 돈의 상, 사업의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모두 당신의 내면이 비춰낸 무상하고 덧없는 그림자와 같은 환상적인 상, 액상입니다. 각 사람, 각 사물, 각 사건에는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존재하고,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면 당신은 그림자에 이끌려 내면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너무 깊이 집착할 때, 그것은 당신이 외부 환경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자신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 즉 의식이 변하면 그림자도 따라 변합니다. 두 번째 문장, 당신이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는 당신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의 경험을 원한다면 외부 형상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냉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부족함이 없으며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정신적 소모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 큰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화, 젠워와 가아, 지아워를 구분하지 못하고 뇌의 해로운 면에 통제당하며 의식의 본체를 되찾지 못하고 명심견성, 밍신젠싱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3차원 세계가 본래 자신의 내면이 비춰낸 거짓된 상, 액상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외부 형사에게 집착하도록 내버려 두어 내면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고 완성하고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위의 두 가지 원인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즉시 깨달음을 얻고 너무 깊이 몰입했던 역할에서 문득 깨어나 심지어 웃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게임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으며 번갯불과 같습니다. 본래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먼지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영상이 당신이 진실을 명확히 보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인생을 회피하고 소극적이고 냉담하고 비관적으로 살거나 되는 대로 살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당신이 창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도록 돕고 인간 세상의 게임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혼란을 제거하며 더 이상 머리가 헛돌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지 않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당신 내면의 깨달은 본체가 주인이 되도록 하고 내면과 온전히 함께 살며 지혜와 힘을 사용하여 삶에 더욱 깊이 투자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향상시키십시오. 당신이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뇌에 조종당하지 않고 외부의 거짓된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것도 당신의 기쁨, 행복 또는 충만감을 감소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래 부족함이 없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와 인연, 그리고 운행 법칙이 있으며 당신은 전혀 걱정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 사건, 환경 또한 당신으로 인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적 소모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매우 실질적인 8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마세요. 사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단지 각자의 견해가 다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계속 얽매인다면 사람은 극도로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3가지 작은 요령으로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1.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2.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세요.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 초래한 후회 또는 상처의 결과와 같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더 집착할수록 당신은 자신과 대립하고 현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방법,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과 사건들은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개입한다면 불필요한 문제와 번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때 경계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지나치게 회상하지 마세요. 이것은 종종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자책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심호흡을 하여 긴장을 푸세요. 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세요. 셋,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지와 같은 사소한 일부터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일까지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모든 평가는 주관적인 처리 과정의 결과이며 반드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평가에 너무 신경 쓴다면 당신은 항상 긴장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무심코 평가를 내릴 때 당신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 자신의 생각을 믿고 지지하세요. 각자 고유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사고할 줄 안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항상 쉽게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면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각 시점에서의 모든 결정은 그 당시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일곱 번째 방법,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말을 성급하게 반박하지 마세요. 의견 차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긴장시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반대 의견에 직면했을 때 공통점을 찾거나 자신의 관점을 온화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침묵을 지키고 미소 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 한 사람, 한 가지 일 또는 한 가지 물건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올리는지, 페이스북에 무엇을 쓰는지,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 오늘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현재 기분이 어떤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건강이 약한 일부 사람들도 자신의 몸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아주 작은 이상한 느낌만 있어도 즉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당황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정신을 항상 외부로 향하게 만듭니다. 주변 세계의 작은 변화만 있어도 내면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많은 에너지와 정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어떤 것에도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신이 지나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속하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말에 병이 오래되면 반드시 사기, 액시의 키커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업장, 이해의 장겐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서양 의학은 체내의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수백, 수천 가지로 나눕니다. 검사를 통해야만 병의 원인이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래야 적절한 치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통의학은 보고, 듣고, 묻고, 맥을 짚어 진단하고 모든 질병은 사기, 액시의 킥가 몸에 침입하여 발생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은 검사, CT, 심전도 또는 MRI가 필요 없이 병의 원인에 따라 부정, F쟁, 거사, QAC에 합니다. 옛사람들은 병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4대 부조 애시 다부디어, 즉 땅, 물, 바람, 불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둘째는 귀신 구이셴 외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는 업장, 예장그로 인해 감응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이 업장으로 인해 초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대 부조나 귀신의 침범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근원은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업장에서 비롯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발열, 감기, 일사병 등은 몸이 능동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본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병이 7일을 넘기면 모두 업병 예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병은 더 이상 4대 부조로 인한 병이 아니라 모두 업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병은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위로 인해 장애가 생겨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 예를 들어 백혈병, 암, 정신병 등은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단지 표면적인 병만 치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병은 몸이 7일 이내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음신 즉 총인신 이 49일, 즉 7번의 7일 동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태아도 7일 주기로 변화합니다. 기로. 기독교에서도 일주일은 7일이며 7일 주기로 순환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불경에서는 인간에게 8가지 고통, 즉 생고, 셴쿠, 노고, 로쿠, 병고, 묘쿠, 사고, 시쿠, 애별리고, 아이베츠류쿠, 원증회고, 옌종카이쿠, 구부드고 오큐부드쿠, 그리고 오해음성고, 우인치숑쿠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병고와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만사는 가져갈 수 없지만 오직 업 이에만이 영원히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윤회전생 하더라도 업은 꼬리처럼 뒤따라옵니다.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병은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한 대사장애입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풍펑, 한한, 사독시에 이 침입하여 음양이 불균형해진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동서양 의학 치료를 병행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했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의학은 물질적 차원에만 집중하고 쥐나 사람의 시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의학의 큰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접근하려면 내면을 비추어 안으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는 무의우이야라는 분야가 있는데
의사가 심령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종종 미신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의에 대해 이해하면 생명의 신비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은 혼백이 안정되지 않아 쉽게 놀랍니다. 놀라면 혼과 백이 뒤섞이는데, 즉 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데려가 검사해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초혼 좌우훈이라고 불렀는데, 아이의 이름을 불러 혼이 돌아오게 하면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사람이 실혼낙백 시훈로포우 하면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의학은 또한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럴 때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 자신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대개 원한 맺힌 체주, 자이주가 빚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한의학에는 귀문 13침, 지우이맨 시산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13개의 귀신 문에 놓는 침으로 이런 종류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간질, 신경질환과 같은 일부 질병은 대부분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병은 의사나 약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주된 이유는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시몬 700, 액신훈키포익과 심신신셴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혼백이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특히 망상과 부정적인 생각이 과도할 때 혼백은 더욱 더러워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적 관점에서 주로 3가지로 나타납니다. 돈, 보석, 골동품에 대한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 남녀 간의 선욕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3가지 욕망이 심할수록 몸 안의 혼백 시스템은 더욱 오염되고 악취 나는 화장실처럼 지저분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지옥, 악귀, 축생의 경계에 쉽게 감흥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불법을 배우고도 여전히 그 3가지를 탐하면 지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장경 몇 편 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법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 향락은 본래 중생의 선악 경계에 속하는 매우 저급한 쾌락입니다. 만약 거기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천도 티안다선의 청정함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연 있는 분들은 천도의 청정한 경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법에는 여러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인천승 린티엔청을 닫고 그 다음 소승 셔청 그리고 대승 다청과 불도 부다올에 이릅니다. 인천승을 닦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망승, 왕청에 갇혀 있습니다. 불법을 자신의 욕망에 봉사하도록 이용하는 초심자는 이익에 의지하여 수행하려는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가 위의 3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도를 깨달은 고승들은 항상 자유롭고 소요하며 간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평온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도 익센다오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출가자들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재산과 사찰에 집착하여 토지신이나 용신호법, 롱션후화엔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양생, 양성,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덕디, 인, 렌, 생성, 3글자면 모든 양생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덕행, 디에싱, 이 양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는 깊은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덕행을 잘 기르면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 업병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어지럽거나 몸에 한습 찬시이 들면 즉시 약을 먹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됩니다. 모두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생명과학, 특히 고대 도가의 생명과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도경 다오징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음 엑시에인 이 질병을 유발하는 문제에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현대인의 질병 중 상당 부분이 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당한 출처는 일종의 도둑질, 어부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모두 도둑질업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깨달을 수 있는지는 각자의 복덕과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직에 있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나쁜 과보가 자식에게 닥칩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좋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사람의 계산이 하늘의 계산만 못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기병에 걸리고 혈압이 높고 혈액과 체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가져다주는 업장입니다. 풍수나 점을 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명 엑시에밍, 즉 사악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천도 티안도리의 운행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과보는 자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닥칠 것입니다. 당뇨병의 특징은 매우 잘 먹지만 흡수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많은 복덕을 소모하지만 흡수를 잘 못하면 헛되이 먹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밥 한 그릇을 탐내어 자신의 반년치 양식을 잃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 신호를 보내주세요. 항상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시고 긍정적인 자원을 끌어당기며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이 선량한 지식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무량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